여러분, 혹시 우리가 겨울마다 줄 서서 먹는 호떡의 이름 속에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왜 붕어빵은 하필 붕어 모양일까요? 잉어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닌데 말이죠. 만약 100년 전의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길거리에서 달콤한 꿀이 흐르는 호떡이나 쫄깃한 어묵 국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경랑 속에서 건너온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입맛은 물론 상식까지 통째로 뒤집어 놓을 길거리 간식의 탄생 비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호떡, 오랑캐가 가져온 눈물의 생존 식품. 여러분, 호떡의 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랑캐 호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중국 북방 민족이나 외국인을 낮잡아 부를 때 쓰던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맛있는 떡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시간을 1882년 이모군란 당시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청나라 군대와 함께 수많은 중국 상인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이들은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호떡의 시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중국인들이 팔던 원조 호떡은 지금처럼 달콤한 설탕 꿀이 든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홈이라고 해서 고기와 채소를 넣어 짭짤하게 구운 중국식 만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달콤한 호떡이 됐냐고요? 바로 한국인의 입맛 저격 마케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단맛을 귀하게 여겼고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빠르게 열량을 보충해줄 당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은 고기 대신 값싼 조청이나 설탕, 계피를 넣기 시작했죠. 이것이 데이트를 치면서 지금의 꿀호떡이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이 호떡에는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1930년대 화교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심해지면서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는데 이는 단순히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화교들의 점포에 불을 지르던 비극적인 상황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달콤한 호떡. 한 입에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주민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이 녹아있는 셈입니다. 붕어빵,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짜 생선. 자, 다음은 길거리 간식의 제왕,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타이야키가 그 뿌리죠. 그런데 왜 일본은 도미고 우리는 붕어일까요? 일본에서 도미는 생선의 왕이라 불리는 아주 귀하고 비싼 생선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나 먹는 고급 요리였죠. 그래서 서민들은 진짜 도미는 못 먹어도 도미 모양 빵이라도 먹자 라는 마음으로 타이야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모양이 바뀝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도미는 조금 낯선 생선이었고 대신 사방천지 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붕어로 모델이 교체된 겁니다. 비싼 도미 대신 친근한 붕어를 선택한 건 당시 우리 민족의 소박하고 서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 한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해방 이후 일본 색채를 지우는 과정에서 잠시 자취를 감췄다가 1970년대에 다시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밀가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가루 소비를 권장하는 혼분식 장려 운동을 펼쳤고 이때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를 가장 쉽고 싸게 소비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붕어빵이었던 거죠. 결국 붕어빵은 배고팠던 시절 우리 국민의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탄수화물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요즘엔 슈붕 붕어빵, 피붕 붕어빵 등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주머니 가벼운 우리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온기에 있습니다. 어묵 부산항의 눈물과 단백질의 혁명. 마지막으로 어묵입니다. 어묵은 부산이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어묵의 역사는 부산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어묵 역시 일본의 카마보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산자원이 풍부한 부산에 일본인들이 어묵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 어묵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생선살을 곱게 다져서 만들어야 하니 손도 많이 가고 가격도 비쌌거든요. 어묵이 지금처럼 국민 간식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싼 생선 대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작은 생선들을 뼈째 갈아서 밀가루를 듬뿍 섞어 튀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부산 어묵의 시작입니다. 적은 양의 생선으로도 많은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가성비 혁명이었던 셈이죠. 뜨끈한 양은 냄비에 담긴 어묵 국물은 추위에 떨던 피란민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어묵을 꼬치에 끼워 팔기 시작한 건 바쁜 시장 상인들이나 노동자들이 서서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묵 한 꼬치에 국물 서비스라는 한국 특유의 넉넉한 인심은 가장 가난했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던 위로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떡, 붕어빵, 어묵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호떡은 타국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화교들의 적응력이 만든 산물이었고 붕어빵은 비싼 생선 대신 마음이라도 풍족해지고 싶었던 서민들의 위트였으며 어묵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서로를 먹여 살린 눈물겨운 생존의 맛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라고만 생각했던 길거리 간식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종이봉투 안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하굣길에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온기가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선조들의 삶의 온도라고 생각하면 그 맛이 한층 더 깊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간식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